자, 최근 8월 9일 시험 더블 패스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180번 문제입니다.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이메일 내용은 점주를 대상으로 해서 한 관리자가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주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떠한 제안을 했냐면은 그 커피 관련된 그 포인트 카드를 좀 부활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 이메일을 보낸 것은 그 점주가 제안한 그 제안서에 대한 제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더 확인시키고자 관리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본문에서는 동사 표현으로 린스테이트라는 동사를 언급했어요. 복귀시키다. 그래서 이제 복귀시키고자 하는 거죠. 커피 클럽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클럽 시스템을 복귀시키고자 한 겁니다. 77번 문제 그 점주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점주가 되겠습니다. 스토어 매니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어휘 하나 확인해 보면은요, draw up이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작성하다라는 동사 표현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누구누구에게 전달하다. draw up이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78번 문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커피점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요거 삼각형 표시는 틀리기 쉬운 부분이고요. 틀리기 쉬운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 그래서 언급한 사항은 A가 정답인데요. 그 커피점이 과거에 has had를 과거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과거에 커피 클럽을 가진 적이 있었다. 요겁니다. 단서로는 첫 번째 이메일에서요. 점주가 언급했던 아이디어로 언급했던 부분이 그 커피 클럽이 부활하고자 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점주의 경험상 고객들이 계속 문의를 해온 겁니다. 펀치 카드에 대해서요. 옆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커피점 가면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급받는 거. 그래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펀치를 받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다시 부활하고자 점주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틀리기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풀면은 정답을 D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커피 제품을 론치하다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7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주의해야 될 문제고요. 웹페이지 두 번째 지문에서 커피클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펀치카드 클럽이죠. 클럽이 더 이상은 이용하지 않는다. 펀치카드 사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웹페이지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택 보기에 no longer가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 펀치카드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펀치카드가 커피 클럽이 더 이상은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펀치카드의 사용을 이제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예,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웹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앱을 이용해서 스캔을 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치카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0번 문제는 이제 동의어 문제고요. 리딤은 상환하다입니다. 이 상환하다, 돈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의미, 문맥상 비슷한 의미로서 트레이드 인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 그 단어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포인트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 포인트를 이제 100포인트씩 이제 받을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상환할 수가 있다. 커피나 뭐 기타 제품에 대한 할인으로서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다른 제품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인입니다. 페이오프가 아니고요. 페이오프는 보통 어떤 성과를 내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아직까지 토익에서는 정답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리딤이라는 단어 잘 알아두세요. 이 리딤이라는 단어는 파트 6에서도 최근에 어휘 문제로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트레이드 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환하다 라는 의미로서 트레이드 인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더블 패시지. 첫 번째는 구직 광고였고요. 그 다음에 구직 광고를 보고 그 회사 직원이 같은 동료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직 광고가 어떤 구직 광고냐면 대상이 물론 구직 광고이긴 하지만은 그 광고, 구직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이 회사 그 내부에서 공유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 그 공유한 회사 직원이 이제 추천을 한 거고요. 81번 문제입니다. 자, 지원자의 필수 요건은 그래서 이제 요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듀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prerequisite 전제 조건, 선행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 듀티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overseeing financial planning이 정답입니다. 재무 기획에 대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 듀티 부분에서 financial이라고 하는 단어도 언급이 되었고요. oversee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조합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overseeing이라는 단어 뒤쪽에 투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이 문제가 함정 문제였습니다. 지원서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정답을 C로 선택을 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날짜 앞에 지원서 말고 applicant라는 지원자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application으로 나왔고 본문에는 applicant로 나왔으니까 요 applicant가 application하고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C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 applicant에 대한 부분은 이 지원자를 이 날짜까지는 채용을 목표로 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질문의 요지는 지원서 페이퍼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마감일은 앞부분에 그 send라는 동사, 보내달라는 동사로 연결을 해서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해당되는 날짜가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83번 문제는 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 두 사람이 인사부서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지문이었지만은요, 오히려 단서는 두 번째 지문 이메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지문, 번지가 아니라 지문, 첫 번째 지문 광고에서 단서를 찾아주셔야 돼요. 다 광고에서는 우리의 부서장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서장이라는 거, 거기에 지원서와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니까요. 두 사람 모두 다 인사부서에서 일한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선택 보기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A는요. 그 두 사람이 대학에서 만났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대학은 언급이 되었지만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인의 지인이 어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두 사람 모두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친구다. 아니죠. 발신인의 친구지만 수신인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수신인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유학이 이후로 서로 알고 지냈다.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유학이 이후로 알고 지냈다. 그런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인사부서에서 그들은 일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약간 속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84번은 동의어 문제였습니다. fit은 보통 우리가 뭐 형용사나 동사로 보통 많이 쓰이죠. 적합하다, 맞다.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서 사람 명사고요. 사람 명사로서 적합인이라는 뜻, 어울리는 사람인이라는 뜻으로서 매치를 동의어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메일에서 동의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a good fit for the position, 그 직책의 적임자다. 이런 거는 파트 6에서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85번 문제. 185번 문제는 연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가 틀리기가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고민해서 풀지는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C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서는 연계 문제로서 이제 이메일을 먼저 보고 이메일에서 그 광고 부분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이메일과 광고에 언급된 부분에서 그 단어로서 보이지 않는 게 good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서 C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숫자까지 따져서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광고에서는 5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언급한 그 대상자, 그 지원할 사람에 대한 그 연수는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 이후로 특정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이제 3년 전에 졸업하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한 거니까 3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광고에서는 선행 조건으로서 5년의 파이낸스 디렉터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수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 보기 A에는 직업 관련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파이낸스 디렉터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만을 언급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숫자까지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요지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정답입니다. 자,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비슷한 그런 의미로서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또 경험이 있는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C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고요. 해커스로는 제가 오늘 토요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게 정답이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185번 여전히 C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더블 패시지, 이번 8월 9일 더블 패시지 독해 양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약간 혼동을 주는 문제, 동의어 문제도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막상 딱 정답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몇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제가 트리플 3개를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